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방정식을 현재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자,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그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자, 공부를 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은요. 자, 1차식에 만족하지 않고 자, 2차식까지 자,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자, 개념을 먼저 일단 이제 잡아보고 문제 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것은, 자, 미지수가 두 개의 연립 2차 방정식이 뭐냐 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립 방정식은 연립 방정식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x하고 y, 미지수 두 개를 사용해서, 자, 식을 만들고 있고요. 자, 이 첫 번째 식 같은 경우는 x와 y가 모두 1차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죠. 그런데 밑에 있는 걸 보시면은요, 자, 이거는 x하고 y가 자,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미지수가 두 개인데, 차수가 2차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미지수가 두 개인 2차 방정식이겠죠? 자,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가 사용이 되고요. 자, 뭐 투식 중에서, 연립방정식 중에서 두식 중에 어느 하나가 만약에 차수가 높으면 높은 차수에 맞춰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요런 꼴의 그런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미지수가 두 개인, 자, 1차보다는 2차, 2차 연립방정식,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런 문제는 우리가 또,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자,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유형의 문제는요,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이, 이게 단계적으로 여러분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립 2차 방정식 같은 경우,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 기본적인 꼴이 하나 있는데, 그 꼴이 바로 뭐냐면, 하나는 1차식이고요. 하나는 1차 방정식이고 하나는 2차 방정식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게 연립 2차 방정식을 우리가 풀 때 가장 기본적인 그런 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어떻게 푸는지 자, 선생님이 자, 필문제를 통해서 자, 예를 한번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는 1차 방정식으로 주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차 방정식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자, 1차 방정식을 하나의 문자로, 여기는 선생님이 친절하게 일단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자, 처음 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놔봤습니다. 뭐, 평소에 식 같은 경우는 뭐, 다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왼쪽, 오른쪽 나눠져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나의 문자를 다른 문자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y 대신에 우리가 뭐를 대입하냐면 x 플러스 1, 식에 대입이죠. 자, 이렇게 y는 x 플러스 1, y 대신에 대입을 해주게 되면 x의 제곱, 자, 직접 제곱 들어갑니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13이 되죠. 자, 그러면 2x의 제곱 플러스 2x. 자, 이항을 시키면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2로 나눠주면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를 해주면은요, 자,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는 0이 돼서, 자, x는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 3과 2가 되죠.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이나 또는 x가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 이 y는 어떻게 됩니까? x에다가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그리고 2를 대입하면 y는 얼마가 됩니까? 2를 대입하면 3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3,2와 2,3이 이 연립 2차 방정식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연립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인 풀이법입니다, 이게.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자, 본격적인 응용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다음 단계 난이도는 뭐냐? 우리가 이제 기본 난이도를 일단 한번 봤고요. 자, 두 번째 난이도 들어갑니다. 두 번째 난이도는요, 자, 어떤 식으로 주어지느냐? 하나는 1차식, 하나는 2차식이었으니까 여러분 굉장히 쉬웠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그러진 않겠죠? 자, 둘 다 2차식인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둘 다 2차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둘 다 2차식이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자, 이게 문제마다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2차식이라고는 하지만, 위에 있는 식을 보시면요. 자, 위에 있는 식을 보면 어떻습니까? 인수분해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인수분해 하면은요. 자, 1, 2에서 둘 다 마이너스 들어가면 딱 맞죠?
자, 마이너스 3 딱 맞습니다. 자, 그럼 인수분해 들어가면 x 빼기 y, 2y는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되느냐? x가 y와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x가 2y하고 같은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인수분해가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그 전에 그 열린 2차 방정식의 풀이법 중에 가장 기본이 뭐라고 했습니까? 1차식과 2차식이 주어지는 거. 그거라고 했죠? 자, 이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네,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자, 하나는 x 플러스 y, 그 x와 y가 같고,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2y의 제곱은, 자, 8이라는 이런 연립 방정식이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x는 2y가 그 x의 제곱 플러스 xy의, 자, 플러스 2y의 제곱은 8과 이렇게 그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된, 자, 그런 그 연립방정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자,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요, 우리가 기본적인 연립방정식의 꼴 몇 개를 푼다고 생각하면 된다? 2개를 여러분들이 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가 있겠죠? 예, 어렵다기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니까 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x 대신에 y를 대입해 주시면은요, 자, y 제곱 플러스, 자, 여기 x에 y 대입합니다. y 제곱 플러스 2y 제곱은 8이 된다. 자, 그러면 4y 제곱이 8이 되고요. 자, y 제곱은 2가 되죠. 자, 그러면 y가 뭐가 됩니까, 이제? 자, y가 플러스 2, 루트 2나 또는 y가, 자,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때 x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자, x하고 y하고 똑같습니다. y가 루트 2였으면 x도 루트 2고요. 자,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루트 2였으면 x도, 자,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자, 정확하게 50%가 끝났죠. 자, 50% 뒤에 대기 중입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에다 대입을 하면은요. 자, 4y 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2y 제곱 플러스 2y 제곱은, 자, 8이 되죠. 자, 그러면 이거 다 정리하면 8y 제곱이니까 약분 들어가시고, 자, y 제곱은 1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y가, 자, 플러스 1 가능하고요. 자, 마이너스 1 가능하죠? 자, 그러면 그때 x 어떻게 주시면 됩니까? 얘가 플러스 1이면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가 되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몇 쌍이 나오게 되냐면, 4쌍이 나오게 됩니다. 네, 조금 힘든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좀 복잡하고 좀 길 뿐입니다. 그게 힘든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자, 할만합니다, 아직까지.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연립 2차 방정식의 그런 꼴에 대해서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꼴은, 어떤 꼴이 있느냐면은, 1차식과 2차식이 같이 연립되어 있는 경우.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2차식과 2차식이 연립이 되어 있는데, 하나가 인수분해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어진 두 2차 방정식이 모두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레벨이 조금 높은 관계로 교과 과정에서 살짝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완전히 빼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그 기본적인 개념과 풀이를 어떻게 하라라는 자, 그런 방향만 여러분들에게 제시해주기 위해서 자, 내용을 그냥 실어놨습니다. 자, 소개를 간단히 요거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을 이렇게 보면요. 자, 연립되어 있는 2차 방정식을 이렇게 보면 두 식 중에 어느 식도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지금이 바로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풀이하는 방법이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딱 찔러봤더니 어떻습니까? x제곱 y제곱 그 다음에 x제곱 y제곱 위에다가 곱하기 2만 하면은 어떻습니까? 위에서 아래를 빼든 밑에서 위를 빼든 사라지죠. 이렇게 x제곱항을 모조리 다 없애버리게 되면은 x하고 y에 대한 식으로 나오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1차식 x와 y에 관련된 자, 미지수 같은 게 1차식과 그 다음에 둘 중에 아무거나 여러분 선택해서 밑에 거보다는 위에 게 조금 더 간단해 보이긴 하죠.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식을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 되겠죠.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자, 접근해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선생님이 직접 풀어주기보다는 이렇게 원리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으실 때 한 번씩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그는 뭐 정수나 유리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범위까지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뭐 허수까지 다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다 염두해 주시고 끝까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들의 특징은요. 왜 교과 과정에서 사라졌겠습니까, 여러분들?
풀이를 할 때 x하고 y를 구하는데 x하고 y가 구해지는 x, y가 너무나 복잡하고 힘든 거죠. 자,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 길은 나의 길이 아닌가 봐라고 생각할까 봐 아마 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도 요쯤에서 넘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지만은 도전하고 싶은 학생들은 자, 얼마든지 시간을 갖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의 더 예를 더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연립 그 2차 방정식인데요. 자, 두 개의 식을 딱 봤더니요. 방금 전에 왼쪽에서 본 것처럼 얘도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되기는 다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그럼 선생님이 방금 전에 알려주었던 자, 그 x제곱과 y제곱 제곱이 되는 항을 갖다가 어떻게 동시에 날려버릴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안 돼요. 그래서 뭐 위에서 두 배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위아래를 더하면 y제곱은 사라지겠지만 저 x가 또 살아남게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해주느냐면 또 하나의 비법 속에 들어갑니다. 위에다가 곱하기 2를 합니다, 여러분들. 위에다 곱하기 2를 하면 자, 어떻게 됩니까? 이 상수항 부분이 똑같아지죠? 상수항 부분이 똑같아집니다. 그럼 위에서 아래를 뺐을 때 상수항이 없는 x와 y로 된 식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 식이 어떻다? 인수분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인수분해가 안 되면 또 그 문제는 뭐 잘못 출제가 된 거니까. 자, 인수분해가 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접근해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기본꼴은 1차식과 2차식으로 되어 있는 거,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꼴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애와 안 되는 애가 있을 때 인수분해를 해서 대입해 주라고 했죠. 대신 해가 많다고 그랬죠. 그 두 번째 케이스가 바로 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시간 있을 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오늘 수업의 자,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x, y에 대한 자, 대칭식인 연립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자, 먼저 대칭식이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선생님이 직접 문제를 들어갔거든요. 직접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론과 함께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x 플러스 y는 5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x, y는 마이너스 6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x하고 y를 바꿔볼까요? 자, x에다 y 넣고 y에다 x입니다. x에다 y 넣고 그 y에다 x를 대입해요. 식을 이렇게 바꿨는데도요. 교환 법칙에 덧셈과 곱셈을 성립하죠. 순서 바꿔도 상관없죠.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대칭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꼴로 만약에 주어져 있을 때, 근데 뭐 거의 대부분은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식이 주어지면 여러분들의 거의 한 8, 90%는 자, 이렇게 문제를 풀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앞에서 선생님한테 그 공간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자, y는 5 빼기 x 딱 해가지고 여기 있는 y 대신에 5 빼기 x를 딱 대입을 해가지고 2차 방정식 만들어서 x를 탁탁 구할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그렇게 문제를 풀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게 정확하게 또 풀어낼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렇지만 오늘은 선생님이 어떤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번 하려고 하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면은 근이 나오는데요. 그 하나의 근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의 근을 일반적으로 알파로 놓고 또 하나의 근을 뭐라고 하죠? 베타로 놓죠. x를 알파라고 하고 y를 베타라고 하세요. 자, 그리고 x를 알파라고 하고 y를 베타라고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겁니다. 2차 방정식 만들어 볼까요? 자, 2차 방정식 어떻게 만들죠? 자, t제곱. 그 t를 이용해서 만들겠습니다. 자, t제곱. 자, 그리고 t의 개수는 두 근의 합에 자, 부호로 바꾸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끝에는 뭡니까? 두 근의 곱을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x의 제곱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요. 이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그 2차 방정식 만드는 방법이었죠.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갖다 이거 부호 바꿔서 갖다 써주시고, 그대로 갖다 써주시고. 인수분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자, t-6, t 플러스 1은 0이 되고요. 자, 그러면 t가 6이나 또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해는요, 알파하고 베타예요. 그런데 이걸 알파, 베타로 놓지 말고요. 자, x, y로 놓읍시다, 여러분. x, y. 그러면 하나를 x라고 하면 또 다른 하나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또 다른 하나를 x를 이번에 마이너스 1로 놓고 싶어요. 그럼 y는 어떻습니까? 6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면 그 x하고 y를 하나로마다 고정시키지 마시고요. 자, 대칭식입니다. 이렇게 순서 바꿔서 이렇게 대입을 하셔도 역시 식이 성립한다는 거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대입해서 할 수도 있지만 어때요? 근과 개수와의 관계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자, 그 내용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 멋지게 풀어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x 플러스 y와 그 다음에 x 곱하기 y를 그냥 막 이렇게 공짜로 다 줄 리가 없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x 플러스 y는, 아니, x 곱하기 y는 나왔는데 x 플러스 y가 안 나왔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자, 변형 공식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플러스 y제곱에서 2xy를 빼주면 됐죠? 자, 그러면 얘가 13이라고 했고요. x 플러스 y의 제곱. 자, 요거는 우리가 모르니까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xy가 6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2, 6, 12. 자, 그러면 얘를 저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x 플러스 y 제곱은 25가 됩니다. 자, 그러면 x 플러스 y가 어때요? 5일 수도 있고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5일 수도 있겠죠? 식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 문제 풀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자, 문제에서 나를 괴롭히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약간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를 몇 번 풀어야 된다? 2번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힘든 건 아니죠. 복잡하죠. 그죠? 야,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복잡하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t제곱, 자, t제곱 마이너스 5t, 자, 그 다음에 플러스 6은 0이 되고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t제곱 플러스 5t, 자, 플러스 6은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풀면 어떻게 됩니까? t-2, t-3은 0이고요. 자, 그러면 t가 2나 3이죠. 자, 그리고 얘는, 자, t 플러스 2, 그 다음에 t 플러스 3은 0이 되고요. 자, t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x하고 y 들어갑니다. x가 2면 y는 3이고요. x가 3이면 y는 2죠.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x, y. x가 마이너스 2면 y는 마이너스 3. x가 마이너스 3이면 y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 자,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 푸는 방법에 대해서 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